안녕하세요. 국제무역사 강의 맡고 있는 KF4 대표 강사 최도원 관사입니다.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 강의가 워낙 몰입도가 좋아서 여러분들 플레이 버튼 시작해가지고 끝마칠 때쯤 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? 라고 놀랄 만할 정도로 조금 몰입도가 좀 세니까요. 여러분들 이제 집중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좀 쉽게 강의해요. 제가 관세사로서 혹은 이제 강단에 서는 교수로서 그 경험들, 에피소드들, 지식들 이런 것들 제가 살짝 이제 MSG 쳐가지고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한테 짜잔하고 되게 맛있게 쉽게 씹어 먹을 수 있게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니까요.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여러분들이 무역의 초심자든 무역의 베테랑이든 어쨌든 우리가 준비하는 건 시험이니까 시험 위주로 제가 정리정돈을 잘 해드릴 거예요. 자,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숫자에 민감해야 돼요. 예를 들면 뭐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30일, 뭐 15일 뭐 이런 숫자들이 자주 나오고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. 왜냐면 이 법이 결국에는 큰 카테고리가 행정이거든요. 행정.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자, 뭐 하고 싶으세요? 뭐 신청하고 싶으세요? 그러면 요런 서류들 언제까지 제출하세요? 그러니까 듀데이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숫자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또 관세법하고 대외무역법은 워낙 문제수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어. 근데 이 FTA 관세법하고 환급특례법은 문제수가 많진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놔버리는 수험생들인데 그건 안 돼요. 적어도 매번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패턴들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그 한두 문제들이라도 뭐 FTA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에서 맞춰 놓잖아요. 그럼 되게 든든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숫자에 민감하기, 그 다음에 FTA 관세법, 환급특례법 이건 아예 놔버리지 않기. 이게 되게 중요하죠. 자, 이번에는 무역결제 두 번째 과목인데요. 여기는 뭐가 핵심이냐면 신용장이라고 하는 대금결제 방식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 신용장과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 중에 하나인 UCP 600도 엄청나게 좋아라 해요. 그래서 여기를 포기하고서는 무조건 꽈락인 거야. 근데 또 신용장과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ISBP 745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ISBP 745는 양이 엄청 방대해요. 우리 ISBP 745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저랑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나왔었던 그 패턴, 그 유형 반복적으로 저랑 같이 기출문제 풀면서 학습하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합격 전략은 외환실무. 얘네들도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고 사실 국제무역사 과목들 중에서 가장 정형화가 돼 있는 게 이제 외환실무 파트예요. 그래서 이 외환실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타작만 하면 여러분들 꽈락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외환실무는 포기하지 말고 반타작은 꼭 하자. 이 두 가지가 합격 전략이죠. 자, 세 번째 이제 무역계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인코텀즈.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 또 쉽게 나와요. 그래서 인코텀즈 내가 다 맞추겠다.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는 게 맞고 무역계약 8대 조건에서는 품질 조건에서부터 마지막 분쟁 해결 조건까지 우리가 다루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되는 파트이니까 여기도 우리가 욕심꾸러기처럼 욕심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CISG는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조화라는 파트가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저랑 수업 시간에 했었던 CISG 파트만큼은 놓치지 말기, 꼭 복습하기.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무역 계약 파트 안에서 운송하고 이제 보험이에요. 그러니까 운송하고 보험은 이 문제 안에서 난이도가 막 널뛰어요. 그러니까 어떤 운송 보험 문제는 딱 보면 3초 컷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운송 보험 문제는 이건 아무리 시간을 때려봐도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운송하고 보험은 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꼭 맞춘다. 그런데 풀 수 없는 문제는 빨리 찍고 내가 풀 수 있는 것에 시간하고 에너지를 쓴다. 이렇게 감정 조절, 시간 조절, 전략 조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. 이제 마지막 과목 무역 영어 파트네요. CISG, 우리 UCP, 인코텀즈 이게 3대 국제 무역 규칙이잖아요. 그래서 요거 3개의 빈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함정이 어디 나올지가 예측이 돼요.
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. 자, 그렇기 때문에 함정을 미리 예측하면서 지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무역 규범, 무역 결제, 무역 계약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영문으로 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체 센텐스가 이해가 안 가도 키워드나 뭐 내가 좀 익숙한 vocabulary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아는 것 같아, 이 내용.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. 그래서 3대 국제무역 규칙,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영문으로 익숙해지기, 이게 합격 전략이 되는 거죠. 일단 여러분들 미리 축하합니다. 저랑 수업 들으면서 합격을 안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합격은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미리 좀 축하를 하고요. 항상 시험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. 내가 어렵잖아요. 그럼 쟤도 어려운 거야. 그럼 나도 못 풀지? 그럼 쟤도 못 풀어. 이런 약간의 뭐라고 할까? 놀부심보? 뭐 이런 게 또 필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그냥 다 못 맞춰도 합격합니다. 만점 맞아도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. 그러니까 괜히 그거 욕심내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괜히 욕심내고 감정 조절 못하면 나중에 슬퍼지는 일들이 생기니까요. 맞힐 수 있는 것만 따박따박 우리가 맞히면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까지 고생 많으셨고요. 우리 진짜 본 토크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 마저 이어서 나가기로 할게요. 이상으로 KF4 대표 강사 최도원 권사였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.